우리가 이제 상속 배우고 있는데, 이제 문서를 좀 보고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문서. 자, 이제 문서를 자세히 안 봤으니까. 자, 우리가 이제 배우고 있는 거는 inheritance라는 상속에 대한 개념을 배우고 있어요. 이런 뭐 용어는 용어고요, 그죠? 용어. 그다음에 이런 어, 예약어는 없습니다. 우리가 배운 예약어는 extend죠. extend. 자, 이거는 이제 상속이라는 것의 영어고요. 우리가 배운 건 extend라고 하는 이걸 우리가 예약어라 불러요. 이미 예약이 돼 있는 약속된 말 이런 거죠. 그죠? 더하기 빼기 이런 것처럼 연산자처럼. 자, 그다음에 이제 상속이라는 거는 기존 클래스가 기존 클래스의 필드와 메서드를 새로운 클래스가 물려받아 쓰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존 클래스의 필드와 메서드를 자식이 물려받아 쓰는 것을 우리가 상속이라 합니다. 자, 이때 우리가 상속받을 때는 extend라는 걸 쓰고요. 만약에 이제 부모의 기능을 물려받았는데 자식이 새로 쓰고 싶다. 부모의 것을 새로 좀 정의해서 쓰고 싶다. 그럴 때 우리가 쓰는 것이 overriding 이라는 겁니다. 오버라이딩. 자, 오버라이딩은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자, 이렇게. 자, 부모한테 X가 있고 자식한테 X가 있어요. 그러면 자식 거 먼저 이렇게 쓰겠죠? 이것을 우리가 재정의, 오버라이딩이라고 부릅니다. 선생님, 그럼 오버로드는 뭐예요? 자, 오버로드는 자,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설명했었죠. 썸인데 한 개만 있는 것, 썸인데 두 개가 있는 것. 자, 이런 걸 우리가 오버로드. 똑같은 이름이 오버했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버라이딩은 자, 부모의 것을 자식이 이렇게 올라탄 거죠. 더 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식께 먼저 쓰이는 이런 것을 우리가 오버라이딩 이렇게 부릅니다. 자, 넘어가서 자, 객체를 생성하면 부모 객체를 포함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방금 그린 것처럼 머릿속으로 항상 이런 그림을 그리셔야 됩니다. 이렇게 포함되는 모습. 자, 자식 클래스로 객체를 생성하면 그 객체 내부에는 부모 클래스가 담당하는 영역이 함께 포함된다. 그래서 자식 객체는 자식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부모부터 물려받은 부분 모두를 가진다. 아까 설명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차일드 클래스를 생성하면 상속을 페런츠 받고 있다? 그럼 페런츠도 같이 생성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식은 부모 필드와 메서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때 이제 자식이 부모 거를 쓰려면 부모가 먼저 만들어줘야 될까요? 자식이 만들어줘야 될까요? 부모가, 그쵸?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자, 자식이 부모의 X를 쓰고 싶어요. 그러면 만들어져 있어야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먼저 만들어지는 거예요. 부모부터. 자, 부모부터. 자, 만약에 만들어져 있지 않으면 여기서 X는 뭐시기 쓸 수가 없겠죠. 그래서 먼저 만들어진다. 자, 넘어갈게요. 뭐 이거 비율을 적었는데 자식은 건물에서 중축된 층이고 부모의 객체는 기본 고유쪽 이렇게 생각하셔도 뭐 무방하다. 자, 넘어갈게요. 자, 우리가 이제 상속을 했을 때 상속받고 있는 내가 이제 상속받고 있는 사람을 자식, 상속해주는 사람을 부모 이렇게 부릅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가 객체지향 문법이다 보니까 사람에서 살고 있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클래스 간에 마치 부모 자식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이때 자, x가 y를 상속하고 있다. 그러면 x가 바깥쪽에 있는 거고 y가 안쪽에 있는 거고 자, 이때 이 친구를 우리가 슈퍼라고 불러요. 슈퍼. 이 친구를 서브 이렇게 부릅니다. 서브 이렇게.
자, 그래서 슈퍼라고 부릅니다. 슈퍼는 건너편에 이런 뜻입니다. 건너편에. 초월한, 건너편에, 너머에, 그죠? 나의 너머에 있는 부모 이런 뜻이죠. 보통 이렇게 포함한 게 있을 때 이 친구를 슈퍼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친구 상속, 익스텐즈, 상속은 이제 예약어가 되겠죠. 선언문. 슈퍼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부모를 가리키는 키워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슈퍼는 여기 슈퍼라고 하는 키워드가 있어서요. 이 친구가 Y를 이렇게 참조하고 있는 거죠. 자, 익스텐드 사용법입니다. 자, 넘어와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children이 child가 부모를 이렇게 상속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child는 money를 가지겠죠. money가 100이 있겠네요. 그 다음에 work도 가지겠네요. work. 자,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child를 만들면 분명 child 안에는 money가 없었는데 자, 여기 money가 없죠. 그런데 이렇게 money를 쓰고 있어요. 자, 머릿속으로 이렇게 항상 그리세요. 자, 머릿속으로 child는 뭐죠? parents를 가지고 있고 parents에 지금 money가 있는 거죠. 그러면 마치 내 것처럼 이렇게 접근해서 쓰는 거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work가 있겠죠? work도 여기 있어요. 그래서 work도 이렇게 접근해서 쓰는 거죠. 내 거니까 study는 내 거는 당연히 쓰겠죠. 내 거를 그냥 바로 쓰겠죠. 자,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슈퍼라는 키워드로 이렇게 부모한테 찾아가서 쓰더라. 넘어갈게요. 자, 이거는 이제 생성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생성자. 자, 우리 아까 이제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 수업. 자, 분명 나는 Z를 호출했지만 Z를 먼저 호출했죠. 하지만 부모가 먼저 끝나야 자식이 뭔가 실행이 됩니다. 부모가 먼저 끝나야 돼요. 자, 부모가 끝이 나면 부모도 또 부모를 호출하겠죠? 자, 부모의 부모를 또 호출하겠죠? 그래서 부모가 또 부모의 부모가 끝나면 그러니까 최상위 부모가 먼저 생성되고 그 다음에 또 그 위에 부모가 생성되고 그 다음에 자식이 생성되는 Z, Y, X 이렇게 되겠죠. 자, 거기에 대한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시작은 자식에서부터지만 부모가 끝이 나야 자식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설명을 쭉 해놔봤고요. 부모가 끝이 나야 자식 생성자 본문이 실행된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슈퍼가 꼭 만들어진대요. 자, 꼭. 그래서 생성자는 꼭 부모 생성자를 호출해야 되더라. 꼭 부모 생성자를. 그래서 자동 삽입된다. 만약 내가 여기에서 다른 슈퍼를 호출했어. 그러면 호출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내가 다른 슈퍼를 이렇게 호출했어. 그러면 이 친구는 호출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그냥 내가 호출을 해야 된다 인 거예요. 자, 생성자도 마찬가지예요. 자, 내가 생성자를 이렇게 썼어요. 디폴트 생성자 만들어질까요? 안 만들어질까요? 안 만들어지겠죠. 지금 현재 여기 디폴트 생성자니까. 자, 생성자를 쓰면 디폴트 생성자는 만들어지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슈퍼도 슈퍼를 쓰면 디폴트 슈퍼 호출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슈퍼는 꼭 child의 메뉴에 있어야 돼요. 이유는 뭐다?
부모 객체가 있어야 child가 부모 객체의 필드를 쓰겠죠. 만약에 이게 나중이면 여기서 이제 부모 객체를 쓰는 코드가 있는 게 모순이죠. 모순이니까 꼭 항상 메뉴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성자의 출발점은 항상 슈퍼로 시작해야 된다. 안 그러면 컴파일 오류가 뜬다. 이렇게 설명했고요.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 현재 child가 parent를 상속하고 있는데 child의 지금 생성자 규칙을 바꿨어요. 그러면 바꾼 친구를 이렇게 호출하겠죠. 바꾼 친구. 자, 근데 만약에 내가 지금 현재 디폴트 생성자가 없어요. 죠 자, 없는데 내가 이렇게 10으로 이렇게 호출했어. 그러면 오류가 뜹니다. 왜 오류가 뜨냐? 자, 나는 부모는 내가 n이라는 매개 변수를 받는 걸로 규칙을 바꾼 거예요. 규칙을 바꿨어요. 내가 여기서 디폴트 생성자를 안 쓰면 새로운 규칙의 생성자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페어런츠는 이 생성자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무것도 호출 안 하는 슈퍼를 썼어. 그거 자체가 모순인 거죠. 그래서 컴파일 오류가 뜹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쓰면 무조건 10 이렇게 써줘야 돼요. 자, 그것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넘어가고. 자, 오늘 배워볼 오버라이딩이라는 겁니다. 오버라이딩. 자, 부모가 털크라는 함수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자식도 털크라는 말하는 함수를 쓰고 싶어요. 근데 두 개 지금 똑같죠? 자, 똑같을 때 내가 이렇게 명시적으로 나는 정의되었어, 제정이 되었어 라고 하실 수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처음 배워보는 건데 어노테이션이라 불러요. 어노테이션. 어노테이션은 어떤 용도로 쓰이냐면 컴파일러가 너 혹시 부모 거 재정의한 거니? 라고 검사하는 용도로 쓰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좀 이따가 다시 얘기해 드릴 거고요. 자, 당연히 동일한 이름이어야 되겠죠? 동일한 이름. 접근 지정자는 더 좁혀질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죠. 만약에 퍼블릭이면 퍼블릭 해야 되고, 프라이빗이면 프라이빗.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 파이널 메서드는 오버라이딩 불가겠죠. 당연히. 요거 지금, 뭐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스태틱은 내게 아니니까 필드가 아니니까 오버라이드 대상이 아니겠죠. 숨긴 개념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지울게요. 자, 이렇게 워크가 있으면 워크를 이렇게 오버라이딩 하는데 내가 만약에 부모 거를 호출하면서 내 것도 재정의 하고 싶다 그러면 메뉴에서 부모 거를 이렇게 호출하면 되겠죠. 밑에다가 해도 되고 위에다가 해도 되고 그건 여러분들 자유가 될 것 같습니다. 뭐 이거는 이제 나중에 아까 우리 이제 당연히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중 상속 안 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부모가 이렇게 두 개일 수도 없는 거죠. 자, 이런 모습 없고 하나만. 오케이, 그렇죠? 하나, 또 하나, 또 하나 이런 식으로 다중하면 슈퍼가 누구를 가리켜야 되는지 모르니까 하나만 해야 된다. 그다음에 당연히 프라이빗은 못 하겠죠? 프로텍티드는 상속한 상태니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최상위에는 오브젝트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거는 따로 수업 배워볼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쭉 다 봤고요. 자, 한 번 더 실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오버라이드에 대한 걸 배워볼 거예요. 자, 여기 오셔서 마우스 오른쪽 세로 만들기 자바 클래스 레슨 13 오버라이드. 자, 잘 안 보일 테니까 완성해서 이렇게 확대해 드릴게요. 오버라이드. 자, 이 오버라이드는 올라탄다라는 뜻이에요. 자, 올라탄다. 그러니까 부모의 것을 자식이 재정의 한다 이 뜻이에요. 자, 메인이고요.
자, 오버라이트 한번 볼게요. 어렵지 않으니까. 자, 드디어 이제 동물 한번 만들어 볼게요. 클래스의 애니멀. 자, 이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동물의 이름, 스트링의 네임. 자, 그냥 여기다가 동물 이렇게 쓸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클래스 강아지, dog. 동물을 상속받을까요? extend animal. 자, 현재 dog의 이름은 뭔가요? 동물이겠죠? 네, 동물일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자, dog. dog의 dog는 new dog. so dog. name은 동물이겠네요. 자, 실행해볼까요? 동물. 자, 이번에는 이 필드를 바꿔볼 거예요. 자, 필드를. 자, 클래스의 cat은 extends animal이에요. 자, 지금 보면 둘 다 부모로 애니멀이 이렇게 상속받고 있어요. 둘 다. 그럼 이제 덕도 만들어질 때 애니멀이 이렇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캣도 만들어질 때 이렇게 애니멀이 있는 거죠. 애니멀에는 애니라고만 할게요. 애니멀에는 네임이 있죠? 네임. 자, 이게 지금 동물인 거죠. 동물. 자, 그런데 내가 이번에는 캣한테 네임을 하나 더 쓰려고 해요. 이렇게 네임을 하나 더 쓰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한다? 네임을 스트링의 네임은 고양이. 근데 원래 보통 필드를 재정의했다고는 하지 않는데 뭐 필드도 마찬가지니까 해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자, 밑에도 한번 해볼게요. 캣의 캣은 new 캣입니다. sout으로 cat.name이 되겠네요. 자, 이때 고양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실행하면 이렇게 동물, 고양이 이렇게 뜹니다.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한 번 더. 자, 쭉 내리고. 자, 쭉 내리고. 자, 이번에는 사람, 휴먼 이렇게 해볼까요? 펄슨 해보죠. 펄슨. 사람 클래스가 이렇게 있어요. 펄슨은 이미 만든 적이 있나 봐. 다른 패키지에서. 그럼 이제, 그냥 유저 이렇게 하자. 유저. 자, 유저도 이름이 이렇게 있어요. 자, 유저도 이렇게 이름이 있어요. 자, 그런데 유저가 기본 생성자를 바꾸려고 해요.
자, 유저는 생성할 때 네임을 꼭 재정의 해야 된대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자, 퍼블릭에 유저는 자, 스트링에 네임을 호출해야 된대요. this 점 name은 name이에요. 자, 생성자 규칙을 바꿨죠? 재정의라고 하면 좀 어려우려나? 이름을 정의하도록 이렇게 할게요. 자, 초기화하도록 이렇게 바꿀게요. 죄송해요. 초기화하도록. 초기 값으로 진행하도록.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유저를 객체로 만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유저는 new 유저입니다. 자, 이렇게 될까요? 안 될까요? 자, 우리가 생성자를 쓰면 기본 생성자가 사라집니다. 자,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에 기본 생성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현재 누구로 호출하고 있는 거예요? 기본 생성자로 호출하고 있는 거예요. 기본 생성자 없는 거를. 그러면 내가 규칙을 바꿨어요. 어떻게? 이름을 호출하도록 규칙을 바꿨죠? 이름을. 자, 그럼 내가 여기다가 꼭 뭘 써야 돼요? 뭘 써야 되는 거죠? 뭘 써야 돼요? 어떻게? 여러분들 이름 쓰시면 되겠죠? 경민. 그러면 유저의 이름은 경민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와서 경민이 이렇게 되는 거죠. this는 객체가 되었을 때의 네임을 얘기한다 그랬죠. 자, 맞나 확인도 해보고 sout으로 user.name 이렇게 경민 뜨고 있어요. 자, 우리 생성자를 이렇게 한번 해봤고요. 자, 그러면 자, 이런 규칙이 누구한테도 적용되냐? 상속 관계에서도 적용이 된대요. 자, 상속 관계에서도 자, 그래서 이번에 유저인데 커스터머 유저를 만들어 볼 거예요. 커스터머 유저. 자, 그래서 여기다가 클래스로 커스터머예요. 자, 이 커스터머는 이름이 있어야 돼서요. 유저를 상속받기로 했어요. extend user. 자, 그런데 빨간색으로 이렇게 뜨네요. 이유가 뭘까요? 자, 여기다 주석 달고. 자,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자, 이 생성자가 기본 생성자만 호출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죠? 자식이 부모의 기본 생성자만 호출하기 때문에 오류가 뜨는 거예요. 에? 무슨 말이지 이게? 자, 무슨 말인지 다시 한번 써볼게요. 주석 달아놓고. 자, 클래스에 자, 커스터머를 쓸 건데요. 자, 누구를? 유저를 상속할 거예요. 자, 그런데 자식이 부모의 기본 생성자만 호출하기 때문에 이 상태로는 쓸 수 없대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퍼블릭에 커스터머를 호출할 때 자, 누구를? 유저의 슈퍼 자, 기본 생성자가 아니라
이름이 있는 생성자를 호출할 거예요. 이렇게 고객. 오류가 없어졌죠? 자, 이거 여러분 따라하지 말고 보세요. 자, 여기 지우고 이게 빨간 줄 떠 있죠? 네, 마우스 올려요. 슈퍼 H 하는 생성자 생성. 짠. 똑같죠, 그쵸? 자, 똑같은데 우리는 이제 디폴트 생성자고, 자, 되돌릴게요, 죠? 자, 이렇게. 자, 이거 그림으로 그리면 쉽습니다. 어떻게? 자, 커스터머가 객체가 될 건데, 커스터머가 자, 누구도 객체가 돼야 돼요. 유저도 객체가 돼야 되죠. 그래서 new 유저를 하려고 해요. 자, 근데 이렇게 해도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했어요? 지금 안 된다고 했잖아요. 안 된다고. 지금 현재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호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유저를 생성자를 바꿨죠. 어떻게? new 유저인데 꼭 문자열을 포함하는 이렇게 바꿨더니 어떻게 돼요? 오케이 만들어 이렇게 된 거죠.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모가 기본 생성자가 강제되었을 때는 여기서도 똑같이 강제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밑에도 한번 볼게요. 자, 유저를 만들 때 강제로 유저를 쓰죠. 선생님, 우리 근데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자, 우리 본 적 있어요. 언제 봤냐? 자, 내가 스캐너 객체를 만들어요. 이 스캐너 뭐였죠? 콘솔에서 입력받는 거였죠? 네, 그러니까 뉴 스캐너 이렇게 했어요. 자, 만들 때 지금 보면 스캐너는 혼자 동작할 수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그래서 여기다 뭐라고 썼어요? 시스템.in 콘솔에서 입력을 받겠다. 똑같죠? 자, 유저에서 파라미터를 받겠다. 시스템에서 시스템을 받겠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성자의 규칙을 강제한 거죠. 여기도 생성자의 규칙을 강제한 거죠. 그죠? 똑같은 겁니다. 자, 이건 지금 우리가 쓸 게 아니니까 주석을 달아놓고요. 예시입니다. 그죠? 예시. 그럼 이제 커스터머도 만들어 봐야 되겠네요. 커스터머. 커스터머의 네임이 고객인지 한번 보죠. 자, 여기 와서. 자, 커스터머는 new 커스터머. shout으로 customer.name. 요거는 고객이 되겠죠. 요거는 경민이 될 거고요. 자, 실행해보면 고객 이렇게 나오네요.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여기 와서. 자, 내가 생성할 때 고객의 이름을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성할 때 고객의 이름을 바꾸고 싶어. 그러면 생성자의 규칙을 바꿔야 되겠죠? 자, 그럼 어떻게? 자, 퍼블릭에, 자, 이 위에 거 이미 쓰고 있으니까 놔두고, 커스터머는 string의 name이에요. 자, 빨갛게 뜨는 이유는 뭐라고 했죠? 꼭 부모 생성자를 호출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내가 안 쓰면 뭐가 된다?
슈퍼를 호출하고 있는 거죠. 부모는 이렇게 호출할 수 없는 상태죠. 없는 상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슈퍼의 네임을 이렇게 주면 되겠죠. 태연이 머리가 죄송해요. 그러면 이렇게 가서 누구한테 가요? 유저한테 쭉 가겠죠. 그러면 여기 예를 들어서 경만이라고 보냈어야죠. 경만. 그러면 경만이 어디로 가요? 쭉 가서 여기 쭉 가서 여기가 경만 이렇게 되겠죠. 자, 볼까요? 자, 여기 와서 지금 생성자 규칙이 두 개니까 이렇게 해도 되고, 그죠? 문자열이 하나 있는 커스터머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커스터머 2는 new 커스터머에 자, 이번에 이름이 있는 경만 코딩 해볼까요? 경만 코딩 sout으로 커스터머 2.name이 되겠네요. 요거는 경만 코딩이 되겠네요. 자, 실행해보면 짠 이렇게 나오죠. 지금 오버라이드 수업을 해야 되는데 자꾸 생성자 규칙에 대한 수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생성자 규칙을 여러 개로 둘 수도 있고 여러 개 두지만 유저는 지금 현재 생성자 규칙이 하나죠. 하나니까 그 규칙에 맞춰서 둘 다 이렇게 이름이 있는 생성자를 호출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뭘 해볼 거냐? 오버라이드 해보고 해볼게요. 오버라이드. 자, 유저가 말을 할 줄 아네요. 그래서 퍼블릭에 void에 say입니다. say. 자, 말하는데 인사할 거예요. 인사. 안녕하세요. 자, 인사할 수 있나 볼게요. 자, 커스터머는 현재 유저를 가지고 있으니까 유저의 say를 쓸 수 있겠죠? 쓸 수 있어요. 커스터머는 유저를 가지고 있으니까 유저의 say를 쓸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쭉 내려서 자, 둘 다 인사 한번 시켜볼게요. 자, 커스터머에 와서 자, customer.say 자, 여기도 customer2.say 자, 둘 다 인사할 수 있네요. 자, 실행해보면 안녕하세요 두 번 하겠네요. 자, 이렇게 안녕하세요. 자, 근데 커스터머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인사가 마음에 안 든대요. 자,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재정의하면 되겠죠, 그죠? 내가 부모의 것을 재정의하면 됩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오버라이드라고 불러요. 자, 오버라이드. 부모 것을 바꾼다. 자, 부모를 올라탄다. 자, 올라와서 자, 전제가 뭐예요? 이 say가 마음에 안 든대. 조금 더 공손하게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전 누구누구입니다. 자, 그래서 say를 새로 쓸 거예요. 자, say를 쓰실 때 꼭 똑같이 쓰셔야 돼요. public의 void의 say입니다. 그러면 이제 인사를 안 할 거예요. 실행해 보면 인사를 안 하죠? 자, 인사를 하게 바꿔볼게요. sout으로 안녕 하세요.
sout. 저는 자, 지금 보면 나한테 이름이 없으니까 자, 슈퍼점 네임 이렇게 해도 되고요. 자, 근데 이미 부모께 내게 돼서요. this로 해서 못 찾으면 슈퍼로 넘어가니까 내가 이렇게 안 해도 되고 this.name 해도 됩니다. 자, 주석 달고 컨트롤 D 한 후에 자, 주석 달고 this로 해도 됩니다. 자, 부모 것은 이미 나의 것이기 때문에 this로 해도 되고 슈퍼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인사 하나 볼까요? 자, 새로 고치면 자, 안녕하세요. 저는 경만 코딩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객입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오버라이드라 그럽니다. 오버라이드.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컴파일러한테 난 오버라이드야 라고 검사를 시킬 수 있대요. 자, 그게 어노테이션입니다. 어노테이션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어노테이션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컴파일러 검사예요. 오류인지 아닌지. 자, 첫 번째 기는 컴파일 시 오류인지 검사.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동 완성 기능이 있어요. 컴파일러가 자동 완성.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급 개발자가 되면 이 자동 완성을 정말 많이 하게 됩니다. 많이. 자, 근데 지금 오버라이드는 오류인지 검사하는 걸 할 거예요. 오류인지 검사. 자,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쓸 거예요. add override. 자, 검사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검사하는지. 내가 여기다가 say to라고 했어요. 자, 부모한테 say to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오류예요. 자, 오버라이드는 뭐예요? 부모 것의 재정의. 그래서 부모 것이 재정의가 아니면 오류인 거예요. 자, 지우면 오류가 없죠. 있으면 오류. 자, 그래서 어노테이션 어떤 용도로 쓰인다? 오류인지 검사. 두 번째는 컴파일러가 자동 완성. 자동 완성은 아직 안 해봐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고요. 자, 그래서 여기 오노테이션으로 오류인지 검사하는 코드도 써봤어요. 아직 코드에 문제는 없습니다. 자, 근데 자 보니까 자, 유저가 이미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했어요. 그러면 내가 굳이 이렇게 안녕하세요라는 코드 쓸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굳이 없죠. 자, 이미 내가 유저가 인사했으니까 자, 이럴 때는 부모 것을 한번 호출하면 돼요. 어떻게? 자, 여기다 주석 달고 자, 이미 부모가 안녕하세요 했으니까 자, 슈퍼에 보면 say를 먼저 호출하는 거죠. 이게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는 거예요. 순서는 위에 있든 밑에 있든 상관없어요. 요거는 상관없습니다. 생성자가 아니니까.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안녕하세요 해도 되고 안녕하세요. 전 누구누구입니다 해도 되고요. 자, 실행해보면 똑같이 인사하겠죠. 최경만 코딩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그래서 우리 두 가지 배웠습니다. 생성자 규칙이 바뀌었을 때 부모 것을 쓰게 되면 우리가 그 부모의 생성자 규칙을 따라야 한다. 그거는 생성할 때도 마찬가지, 상속할 때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오버라이드는 현재 이렇게 부모의 것을 재정의하는 것. 그리고 함수에서만 쓸 수 있어요. 어노테이션은 함수에서 내가 이렇게 컴파일 시 오류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부모의 것을 정의한 건지 아닌지 검사할 수 있는 거죠. 여기다가 이렇게 써드릴까요? 부모의 함수를 재정의한
한 것이 맞는지 검사하는 거죠. 음. 오늘따라 수업이 좀 길게 자꾸 나가고 있는데 너무 죄송하고요. 말이 너무 많아서 그럴 수도 있고 이제 설명할 게 많아서 그런 건데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고. 자, 그래서 다시 보면 자, 우리가 지금 요 유저를 쓰고 싶은 거예요. 유저의 이름을 그리고 유저의 이름을 쓰려고 했더니 유저가 현재 생성자 규칙을 가지고 있네요. 자, 그래서 내가 이렇게 유저를 쓰려고 상속을 이렇게 받았어요. 이렇게 상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꼭 생성자에서 유저의 생성자 규칙을 따라서 이렇게 써줘야 하는 거예요. 이유는 뭐다? 생성자가 바뀌었기 때문이죠. 바뀌었기 때문에 바꿔서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자, 부모의 say가 있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 재정의 하면 되는 거예요. 재정의. 자, 보통 우리가 재정의 하는 것은 함수를 보통 재정의 한다고 해요. 자, 이렇게 오버라이드 올라탄다. 자, 근데 내가 부모 것을 그대로 쓰고 싶다 그러면 한번 호출하면 되겠죠? 부모 것을 쓰면서 내 걸 재정의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필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첫 번째 했던 거. 자, 동물이 네임을 가지고 있어요. 자, 캣도 동물을 쓰고 싶긴 한데 이름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고양이로 바꿨네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필드도 바뀔 수 있어요. 이것도 재정이긴 한데 보통 함수를 재정이라 부릅니다. 자, 이렇게. 자, 수업 정리 쪽 해드렸고요. 자, 20분까지 쉬었다가 올게요.